사장님 혹시 지금 아직까지 3.3으로 원천 징수하고 급여 지급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10월부터 뭐 가짜 3.3 잡아낸다, 뭐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이랑 뭐 손 잡았다, 이 얘기로 지금 난리죠.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도 지금 이제 시중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냥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 얘기를 종결을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사업장에 3.3으로 신고하는 직원이 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가짜 3.3 얘기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근로자랑 사업소득자 차이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든 외주를 이제 주든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 또 하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업소득자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내가 뭐 알바를 고용을 하든 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을 하든 내가 이 직원을 채용을 해서 내가 지시도 하고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로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그 프리가 진짜 그 자유로운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랑도 뭐 계약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만 가져간다, 그런 분들이 바로 사업소득자예요. 개념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4대 보험이 달라져요. 그 무시무시한 4대 보험. 근로자는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할 때 사업주가 급여의 한 10%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인 거죠. 근데 이 프리랜서 분들은 뭐 내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번 만큼 지역가입자로 자기들이 알아서 100% 4대 보험, 뭐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를 부담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내가 급여를 똑같이 그냥 인건비로 200을 지급을 하고 싶은데 근로자분들은 내가 더 많이 4대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프리랜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프리랜서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 형태가 근로자인데 마치 프리랜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잘 포장을 해서 신고를 한다, 가짜 3.3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장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아마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이렇게 손이 떨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럼 이 가짜 3.3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자, 보세요. 지금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공단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덜 거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세청에 매달 우리가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한 가산세를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세금 파티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은 정말 그냥 잭팟인 거죠. 직원이 4대 보험을 안 들고 싶다고. 그래서 뭐 저랑 이렇게 사장님이랑 합의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냐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돈이 4대 보험료를 떼가면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랑 합의하에 그냥 4대 보험 들지 말고 3.3으로 신고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거 큰일 나요. 왜냐면은 요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위반을 하면은 다 사업주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억울하신 거예요. 아니, 직원이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다 된 건데 니들이 뭔데 지금 4대 보험 가입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해주셔도 이게 이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업소득자로 제가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사장님이랑. 그러면 뭐 사업소득자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사업소득 그 계약서도 잘 썼고 실제로 뭐 사업소득인 것처럼 지급도 하고 신고도 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형식적인 거고, 이 알맹이를 봐야 돼요. 포장이 어떻든 간에 그 알맹이가 실질적으로 아까 근로자는 뭐 지휘 감독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소속도 돼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대로 그런 형태의 계약인 거면 아무리 계약서를 어떻게 써도 이 사람은 근로자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뭐 국세청이 무슨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뭐 이거 걸려서 뭐 우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놀리고 놀렸는데 내가 설마 걸리겠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운 나쁘면 걸려요. 절대 안전한 건 없죠. 제가 최근에 하나 사례가 저는 공단에서 잡아낸 케이스인데 사업장 점검을 나가요. 나가서 출근하는 직원 붙잡고 물어봐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을 하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이분은 지금 근로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사업소득자로 사대보험 가입 안 했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님 그러면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렸을 때 문제되는 것들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 크게 세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4대 보험료가 지금까지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몇 년치가 한꺼번에 이제 부과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어긴 거에 대한 과태료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공단 문제고 두 번째로 국세청. 아까 제가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원래는 사업소득 아닌 근로자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수정 신고하려면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이제 사업소득자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건 근로자래요. 근데 어쨌든 형태는 사업소득자니까 이 사람은 사업소득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 퇴직금도 줄 필요 없고 연장수당 같은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그런 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실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장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복리후생적인 것도 다 원래는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 가서 한 번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거의 그냥 지랄이라니까요. 밟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님 사장님들이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고 좀 어떻게 좀 이거를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데도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해받으면 어떡하냐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계약서랑 그 업무 형태랑 업무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증명할 수 있게 그런 페이퍼 같은 거는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뭐 계약서도 보관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 같은 거 이체를 할 때도 조금 투명하게 뭐 누구누구의 보수, 뭐 몇 월 보수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요.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프리랜서 아닌 분들한테 프리랜서인 것처럼 이제 포장한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00% 안전한 건 없어요. 리스크 없이 아닌 걸 맞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해결 방법을 물어봤는데 너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충은 제가 정말 이해를 하거든요. 4대 보험료 사실 그게 뭐 말이 10%지 저도 직원분들 급여를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급여를 팍팍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럼 4대 보험료가 저는 또 몇 배로 막 늘어나고 직원 입장에선 내가 급여를 올려드려도 통장에 꽂히는 건 4대 보험료 떼고 지급되니까 뭐 급여 올라간 것 같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3.3만 깔끔하게 떼고 지급하고 싶죠.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4대 보험료 다 이제 가입을 하는 대신에 그런 또 이제 고용을 했음으로 인해서 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잘 챙겨 받아가지고 그걸로 좀 비용을 충당을 한다라는 뭐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두루누리 뭐 4대 보험료 지원 받는 거, 고용보험 관련된 지원금 받는 거, 고용세액공제로 해서 세금 조금 깎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차라리 그런 부분들로 좀 메꾸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대표님들 사업 1, 2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으로 조금 쓰린 속 합법적인 혜택으로 좀 달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번창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랑 합의로 해서 3.3으로 지금 신고하고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가짜 3.3 문제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거라는 거 꼭 이제 기억해 주시고 좀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을 봤는데도 내가 지금 3.3 신고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리신다라고 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